세리 너 날 이용했구나. 한약을 짓게 하고선 거기에 독성분을 넣어서 매일 내 손으로 건네게 했던 거였어. 제인의 신고로 황기찬의 살인미수 혐의로 끌려간 세리와 기찬은 그 한약을 지은 한의사를 또 다시 매수했어요. 그 한의사는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었기에 그들이 건넨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좋은 약을 넣는다는 게 자신이 실수로 과하게 약재를 조합하는 바람에 그것이 독성분이 되었던 거라고 자백을 한 거였죠. 한의사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세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했던 거예요. 강세리 씨와는 무관하게 저 혼자 한 짓입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세리는 눈엣 가시 같은 제인을 없애야겠다고 기찬에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인이는 언제든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애, 없애야 해요. 기찬은 세리의 말을 들은 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날카롭게 바뀌었고 무언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는 듯 세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며칠 전 회장실에 다녀갔던 은호 유괴범의 두목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가 건넸던 명함이 기찬의 서랍 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기찬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중얼이듯 말했죠. 이 여자입니다. 강제인. 쥐도 새도 모르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순간 기찬의 얼굴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김도희, 강규철에 이어 세 번째 살인을 계획하는 그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피해 손을 적시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데 익숙해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편 지난번 제인에게 도움을 받은 윤희는 오갈 데 없는 제인을 위해 함께 지내자고 따뜻한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잃고 마음 둘 곳 없이 떠돌던 제인에게 윤희의 제안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요, 제인 씨. 지난번 도와주셨던 덕분에 저도 큰일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은혜 갚는 셈치고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제인은 울컥한 감정을 애써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인은 윤희와 도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실은 도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동생 도희를 죽음에 이르게 한 YL그룹, 그리고 그 회장의 딸이 바로 제인이란 사실을 엄마에게 도무지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윤은 윤희가 해맑게 제인과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인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고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제인을 덮쳤습니다. 누구세요? 이거나요. 제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괴하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죠. 바로 그때 도윤이 달려와 괴한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도윤은 가까스로 괴한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번 은호 납치했던 놈들이잖아. 괴한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재빨리 도윤을 밀치고 도망쳤고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제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제인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 품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도윤 덕에 제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도윤은 이 상황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은호에게도 그리고 이번엔 제인에게도 같은 인물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짓이야. 도윤은 그렇게 확신했고 제인과 함께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건을 자세히 진술한 후 지난번 은호를 납치했던 범인의 신상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인과 도윤은 같은 인물이 반복적으로 주변을 맴돌며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배후가 따로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고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인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어긋나며 일이 커지는 걸 느낀 기찬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곧장 두목을 통해 거액을 건넸습니다. 이건 입막음용입니다.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가 시켰다는 말이 나가선 안 돼요. 그 순간 당신도 끝입니다. 기찬의 눈빛은 단호했고 유괴범은 돈가방을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은 모든 걸 조용히 덮기 위해 또다시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인은 다음날 교도소에 있는 자영을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의 얼굴을 보자 제인은 참았던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동안 충격받으실까봐 말 못했어요. 은호 아빠, 내 고등학교 친구 강셀이랑 얼마 전에 재혼했어요. 게다가 6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은 놀란 눈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죠. 뭐라고? 황기찬, 그 더러운 인간이. 그 순간 자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의자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자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문득 의문이 떠올랐고 의아한 눈빛으로 자영을 바라보았죠. 엄마, 그런데 왜 강세리가 아니라 김도희 대리님을 황기찬의 내연녀라고 의심하셨어요? 그녀의 입가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고 세리의 이름을 되뇌는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황기찬이 탈의한 채 자고 있는 사진이 왔었어.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충격받을까봐 내 선에서 해결하려 지워버렸단다. 제인은 놀란 눈으로 자영을 바라봤고 자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었던 팔찌. 그게 나중에 김도희 대리 손목에 있는 걸 봤어. 그때 난 세리가 준 줄도 모르고 당연히 김도희가 황기찬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지. 완전히 세리의 꾀임에 넘어간 거였어. 그 애가 그렇게 교묘하게 덫을 놓은 줄 몰랐단다. 제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영은 스스로를 자책하듯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세리의 꿰매 넘어가 살인자가 된 엄마를 뒤로한 채 제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제인의 얼굴엔 감정이란 감정이 모두 말라버린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제인은 곧 도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영이 도희를 죽인 범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도희의 죽음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제인은 그걸 도윤과 함께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어요. 자영이 당장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도희의 죽음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밝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제인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조만간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졌던 의문의 USB 상자, 그 출처 또한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겠죠. 여주인공 혼자서 비현실적일 만큼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여왕의 집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